뭐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제일 마지막이어서 뭐 5분 주셨는데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뭐 이 기본적으로 이 사회학자 두 분의 발표 뭐 이 그 결과 통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제가 이제 그 토론문으로 이미 드렸는데 이 정착 이주민과 이 고령 선주민 사이의 이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인데, 기본적으로 이 고령 선주민과 이 고령 선주민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그 인구 요소적인 그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 통계, 이 조사 대상이 됐던 게 이제 정책 기반인데, 그 정책 기반을 하기 위해서 고령 선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 그 다음에 이 정책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착의 어려움, 이 두 가지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서는 뭐 우리가 요새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는 정답이 있잖아요. 2m인데 이런 사회적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과연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밀접해야 되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그 밀접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오히려 생각을 좀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는 게 어떨지 그것에 대한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안에 끝났나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토론 다른 질문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기 없어서요. 제가 이거 언급 안 하면 제가 오늘 사회자 어차피 낙제 맞았는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요. 한 박사님, 이 고민해 봐야 될 게요. 저는 딱 이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차별적이고 혐오적이다. 아니, 제주도 사람들이 자기를 선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그게 조례를 보니까 제주도 또는 정착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지. 딱 보면서 선주민, 정착 이주민, 이거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거야. 저기 본토에서 내려간다는 거야. 자, 제 기본적인 문제 제기는요. 차별이나 혐오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때 이른바 전문가들이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제주도 주민 스스로가 선주민, 원주민 이러면 안 쓰는데 연구자라는 사람들이 선주민 이러면서 선주민이라는 용어로 또 다른 구별을 지금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라는 매우 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국제법을 전공하니까 선주민, 원주민 얘기를 많이 해요. 민족 자결권 관련돼서 토착민들. 그런데 그거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토착민, 선주민, 원주민이라고 합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들을 토착민, 선주민, 원주민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정치 논리를 펴가는 거거든요. 힘의 논리를.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주민이란 뭐를 쓰긴 쓰겠죠. 일반적으로요. 근데 기왕이면 그냥 주민, 도민, 정착 주민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뭔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주민, 이주민 이러면 벌써 그 용어 자체에서 구별이 돼 버립니다.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자라고 발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려 이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각인이 안 되는 사람한테도 대려 이렇게 차별 내지로 구별 지려는 그런 어떤 그 오류를 범한다라면 이거는 큰 연구자로서 한번 뒤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심각하게 들어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해봤고요. 다른 질문자 있으면 질문하시고 한꺼번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다른 질문자 있으십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질문한 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네네, 황 교수님 그리고 박병주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들 정말 어,
핵심들을 잘 짚어주셔서, 그리고 또 학제간 연구가 얼마큼 또 중요한지를 오늘 또 다시 또 깨닫게 되는데, 항상 이주 연구를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선주민, 이주민에 대한 용어를 아무 거부감 없이, 문제의식 없이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연구물로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에서 유형화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또 다시 또 연구원분들과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같이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이제 그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길래 여기에서 이제 고령을 또 굳이 또 찝어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43개 읍면동이 제주에 있는데 그중에 17개 정도에서 유엔 기준으로 따지자면 전체 그 마을의 인구의 21% 이상이 이제 노인 인구로 들어가게 되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전체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이제 그 지점에서 조금 거기에다 포커스를 뒀고요. 사실은 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노인 자료이기 때문에, 고령자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둬서 특징적으로 잡아서 연구를 진행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거리감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2m 거리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굉장히 지키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가능한 한 좀 적게 지불하면서 어떻게 갈등을 좀 줄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느냐,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한 연구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벨롭을 해서 논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